입맞춤. 요즘 들어 야마나 슈조는 신바람이 났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장밋빛인, 그리고 향긋한 공기가 그의 주위를 감쌌다. 관청 사무실에 낡은 책상에 앉아 부지런히 일을 할 때나, 같은 책상 위에 알루미늄 도시락통을 얹어놓고 네모지게 굳어버린 밥을 먹을 때,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4시가 되어 관청의 문을 박차고 나와 버드나무 가로수 아래를 찬바람처럼 터벅터벅 걸을 때나, 언제나 그 공기는 그의 주위를 몽글몽글 감돌았다. 왜냐고? 야마나 슈조, 요 한 달 전에 사랑하는 새색시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4시를 알리는 소리에 마치 수업이 끝난 초등학생처럼 서둘러 돌아갈 채비를 하고, 과장인 무라야마가 아직도 책상 위를 주섬주섬 정리하는 모습을 힐끗 곁눈질하고는 관청에서 뛰어나오자마자 곧바로 집을 향해 걸음을 서둘렀다. 머리를 틀어올린 오하나는 언제나처럼 화롯가에서 번듯하게 차려놓은 밥상을 앞에 두고 쿡쿡 웃으며 오독하니 앉아있겠지. 오하나는 본래 웃음이 많은 여자다. 현관문이 열리면 토끼처럼 튀어나올 준비를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테지. 아이고 예뻐 죽겠네.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야마나 슈조가 집으로 돌아갈 때의 심정을 해석하면 대강 이랬다. 오늘은 어디 한번 요 귀여운 것을 놀라게 해볼까? 집 문 앞이 가까워지자 슈조는 혼자 희죽 웃으며 생각했다. 살금살금 느릿느릿 대문을 연 다음 현관의 장지문을 열고 소리 없이 조심조심 신발을 벗은 뒤에 말도 없이 거실 앞까지 숨어들었다. 이쯤에서 에헴하고 헛기침을 할까? 아니지. 잠깐, 혼자 있을 때는 어쩌고 있나 살짝 훔쳐보아야 되겠다. 찢어진 장지문 틈새로 거실 안을 보니 이게 웬일인가? 야마나 슈조, 얼굴이 낯빛으로 변해서 경련을 일으켰다. 거실 안에서 해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상상대로 오하나는 분명 화로 앞에 앉아 있었다. 밥 보자기를 덮어놓은 상도 나와 있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오하나는 결코 쿡쿡 웃고 있지 않았다. 웃기는커녕 무척이나 심각한 얼굴로 울고 있나 싶을 만큼 긴장한 표정으로 사진 하나를 들고 입맞춤을 하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는데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가만 보자. 야마나 슈조, 버뜩 짐작가는 데가 있어서 마치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는 것 같았다. 살그머니 몇 발자국 뒤로 돌아간 다음 이번에는 쿵쾅쿵쾅 발소리도 요란스럽게 다가가서 드르륵 하고 장지문을 열어 젖힌 뒤 어이, 나왔어 하며 어째서 마중 나오지 않았냐는 듯 화로 맞은편에 철퍼덕 앉았다. 어머나. 짧게 소리를 지르고는 들고 있던 사진을 부랴부랴 띠 속에 감추더니 오하나는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창백해졌다가 갈팡질팡하다가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다. 아유, 전 전혀 눈치도 못 챘네요. 미안해요. 기분 나쁘게 얌전한 말투 좀 보게. 보통 여우가 아니라고 슈조는 생각했다. 더구나 사진을 숨기는 꼴을 보니 영락이 없다. 장지문을 열 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자기 사진이 아닐까 하고 한편으로는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했지만 사진을 숨기고 새파랗게 질리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분명 자신은 아니다. 그 녀석 사진이 틀림없다. 과장인 무라야마의 낯짝에 찍힌 그 사진. 슈조가 이런 의심을 품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새 신부인 오하나는 과장인 무라야마의 먼 친척으로 그의 집에서 오랫동안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2년이 돼서 슈조가 색시로 얻어왔던 것이다.
둘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과장이다. 과장이라고는 하지만 연배로 치자면 슈조와 비슷한 또래인데다가 부인이 있기는 하지만 소문난 추녀이니 의심하기 시작하면 실상 어찌 된 심판인지 누가 알 소냐. 슈조, 고분고분 물려받기는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수상쩍기는 하다. 또 하나 수상한 것은 오하나가 뻔질나게 무라야마의 집을 방문한다는 점이다. 떠나온 지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슈조가 아는 것만 해도 4~5번은 찾아갔다. 때로는 밤이 되어서야 돌아온 적도 있을 정도다.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 보니 그만 딱 우라통이 터져서 슈조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다. 그가 또 대단한 질투심의 소유자이다 보니. 그러나 우선은 천연덕스러운 태도로 저녁을 먹은 뒤 여느 때처럼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을 기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사진의 정체를 캐내지 못한 상태로는 서재에 틀어박힐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둘이서 얄궂게 서먹한 분위기에서 눈싸움만 하는 형편이다. 대체 누구 사진이냐고 이 번번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말을 간신히 삼키며 슈조는 가만히 오하나의 거동을 감시했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답게 상당히 음험한 편이라 그는 이렇게 작정했다. 잠자리에 들 때는 분명 그 사진을 어딘가에 감출 테니 지켜보았다가 나중에 찾아보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마침내 오하나가 조용히 일어서더니 슬그머니 어디론가 나갔다. 화장실과는 방향이 다르다. 아무래도 옷방에 가는 모양이다. 슈조 자체는 별 볼일 없는 말단 월급쟁이지만 집안만큼은 아버지가 무사 출신인지라 낡기는 해도 널찍한 옷방까지 있다. 장롱에다 숨기겠거니 했지만 장롱도 몇 개나 되니 나중에는 알 도리가 없다. 좌우지간 오하나의 뒤를 쫓는 것이 상책이다. 슈조 살짝 일어나더니 마누라를 따라 그림자처럼 뒤를 밟았다. 아니나 다를까 옷방이다. 방금 들어간 터라 아직 장롱의 자물쇠를 달각달각 열고 있다. 대체 어느 장롱에 어느 서랍에 넣을 것인지 다행히 뚫려있던 장지문의 구멍에 눈을 대고 살그머니 들여다본다. 두방 겸용의 오촉 전등인데다 장지문의 구멍이 겨우 한쪽 눈만한 크기라 번번이 방향을 잘못 잡았지만 어쨌든 입구 정면에 위치한 장롱 위에 왼쪽 끄트머리 서랍이라는 것만은 알아냈다. 오하나의 뒷모습을 보니 그 서랍에 물건을 던져놓고 탁 하고 닫더니 서둘러 이쪽으로 나올 모양이다. 들켰다가는 큰일이다 싶은 슈조. 원래대로 거실로 도망쳐 와서는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이기가 무섭게 입에 물더니 뻐끔뻐끔하며 시침을 뚝 뗐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동안 눈싸움을 했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야 있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을 열어 무미 건조한 잡담을 두어 마디 나누는 사이 어느새 9시다. 슈조, 꿍꿍이가 있다 보니 평소보다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서둘러 자리에 누웠다. 한편 그날 밤 깊은 시간, 오하나의 숨소리를 확인한 뒤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슈조는 벌떡 일어나서 잠옷 앞서풀 여미고 살금살금 침실 바깥으로 나갔다. 가는 곳은 당연히 옷방이다. 겨우 도착해서 저녁에 염탐해 둔 정면의 장롱 위 맨 왼쪽의 서랍을 두근두근 하면서 열어보니까 있구나, 있어. 괜한 의심이 아니었다. 10여 장의 크고 작은 사진들 맨 위에 기분 나쁘게 저음자를 빼고 있는 무라야마 과정의 상반신이 찍혀 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떨리는 손끝에 힘을 주고 한 장 한 장 사진들을 살펴보았지만 남자 사진이라고는 딱 하나 무라야마. 나머지는 모두
오하나의 식구들 사진뿐이다. 더 의심할 것도 없다. 분명하다. 요걸 어째 줄까? 원통함과 추위 때문에 슈조는 달달달 몸을 떨며 이를 갈았다. 다음 날 오하나가 내미는 도시락통을 아무 말 없이 낚아챈 슈조. 몹시 서둘러서 관청에 출근했지만 동료들의 얼굴만 보아도 부하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다. 쥐꼬리만한 월급이 아쉬워서 과장 앞에서 굽실거리고 있다 싶으니 이놈이고 저놈이고 간에 모조리 두들겨 패고 싶다.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더니 불퉁한 얼굴로 입에 자물쇠를 채운 채 벌겋게 핏발선 눈으로 아직 출근하지 않은 과장의 책상을 노려보았다. 이윽고 발랄한 양복 차림의 과장이 커다란 서류 가방을 겨드랑이에 끼고 출근했다. 일동이 자리에 앉은 채 인사를 하자 가볍게 응수하며 자리에 앉는다. 책상 위에 가방을 탁 하고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슈조는 물론 인사 따위 하지 않는다. 태울 듯한 눈동자로 쏘아보기만 할 뿐이다. 무라야마 과장 한바탕 책상 정리가 끝나자 에헴하고 기침을 하더니 하필이면 저 야만하군 잠깐만 하고 부른다. 슈조는 어지간하면 대답을 하지 않을까도 싶었지만 차마 그리는 못하고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 책상 앞까지 갔다. 하지만 무슨 일이십니까? 같은 입에 발린 소리는 하지 않는다. 뚱한 얼굴로 멀뚱히 서 있다. 과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터라 평소대로 잔소리를 시작한다. 자네, 이 통계는 뭔가? 이 가장 중요한 평균이 안 나와 있잖아. 응? 자네 말이야, 자네. 살펴보니까 그 말 맞다나 자신의 실수다. 평소 같으면 두 말 없이 물러났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다. 심사가 배배 꼬여 있다. 대답도 하지 않고 상대를 뚫어져라 노려본다. 자네, 이 통계를 어떻게 생각하나? 통계만 열심히 늘어놓은 걸 어디다 써? 평균율이 필요하다고, 평균. 그 정도는 알 텐데 왜 그래? 그렇습니까? 슈조, 별안간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서류를 획 낚아채고는 그대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심심풀이 삼아 이제부터 한바탕 설교를 할 참이던 과장님, 눈만 꿈뻑꿈뻑. 한편 집으로 돌아온 슈조, 무언가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다. 기특하게도 통계를 정정하나 싶었더니 그것이 아니다. 백지를 한 장 펼치더니 굵직한 글씨로 맨 처음 쓴 것은 사직서다. 당황한 과장 앞에 초등학생의 글씨 연습 같은 커다란 글자에 사표를 내던지고 속이 후련해진 슈조는 아직 오전 11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의기양양하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오하나, 잠깐 여기 와봐. 화로 앞에 쿵 하고 앉더니 자, 이제부터 단판이다. 어제 저녁 일이 있어서 오하나는 아주 흠칫흠칫 떤다. 어머나, 벌써 오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라도? 아니, 몸은 괜찮아. 나 오늘부터 관청 때려치웠어. 그런 줄 알라고. 이 관청을 그만둔 이유는 그 무라야마랑 충돌이 있어서야. 오늘 이후 무라야마 집에는 걸음을 딱 끊도록 해. 이건 기필코 지켜주었으면 좋겠어. 어머나 까지는 말했지만 다음 말이 나오지 않는다. 아참, 그리고 당신 무라야마의 사진 갖고 있겠지? 잠깐 그것 좀 가지고 와봐. 슈조는 태연스레 말했다. 남편의 기세가 워낙 험악한지라 거절할 수도 없다. 오하나는 마지못해 예의 그 사진을 들고 온다. 슈조는 그것을 오하나가 보는 앞에서 아주 미워 죽겠다는 듯이 갈기갈기 찢더니 화로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 다음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혔다는 표정을 짓는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오하나도 눈치를 못 챌 수가 없다. 아하, 그 일 때문이구나 하고 상황을 파악했다. 좌우지간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드러나 보고 이야기하자 싶었다. 여자란 본래 깜찍한 생물인지라 토라져 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며 온갖 술책을 다 부린 끝에 결국 염탐건을 토설하게 만들었다. 어때? 이제 할 말 없지? 사진을 숨긴 장소까지 알아냈으니 네가 뭐라 변명하든 자신에게 빈틈은 없을 터였다. 슈조, 승리자나 된 양 한결 차분해져서는 오하나를 살핀다. 그러자 오하나 엉엉 엎드려 울 줄 알았더니 그러기는커녕 기가 막히게도 벼랑간 쿡쿡대며 웃는 게 아닌가. 아유, 무슨 일인가 했더니 당신 너무하네요. 무라야마 씨와 나를요? 당신도 꽤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네요. 그 사진, 그거 저기 당신 사진이었어요. 그렇게 말을 마친 오하나 갑자기 새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얼굴을 가렸다. 내 사진이라고? 내 사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구렁이 담 넘어가듯 속여 넘길 셈인지 모르지만 안 통해. 이 분명히 옷방까지 미행을 해서 숨기는 장면을 보아두었으니까. 그 서랍에는 무라야마의 사진 말고는 내 사진은커녕 남자 사진은 한 장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하죠. 사진이 그렇게 많았을 리가 있나요? 틀림없이 당신 잠이 덜 깼던 거예요. 당신 사진은 딱 한 장만 서랍 속의 문가반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는걸요. 대체 당신은 어느 서랍을 본 거예요? 정면 장롱 위에 왼쪽 끄트머리 서랍이지. 어머, 정면이라고요? 그거 이상하네. 제가 어제 당신 사진을 넣은 것은 왼편에 있는 장롱이었어요. 서랍은 위에 있는 왼쪽 끄트머리가 맞기는 하지만 장롱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럴 리 없어. 이 역시 날 속이려 드는구만. 난 장지문에 뚫린 조그만 구멍으로 들여다보았으니까 왼쪽 장롱 따위는 보일 수가 없다고. 무조건 정면이 맞아. 아무리 서둘러 따지면 정면과 왼쪽처럼 전혀 방향이 다른 것을 잘못 볼 리가 없어. 그거 참 이상하네요. 이상하지 않아. 이 당신 무안하니까 괜히 허튼 소리를 하나 본데 쓸데없는 수작은 작작 좀 해. 하지만은 뭐가 하지만이야. 누가 뭐래도 내 눈은 틀림없다고. 묘한 입씨름이 되고 말았다. 남편은 방 정면에 벽 쪽에 놓인 장롱이라고 하고 아내는 왼편 벽 쪽에 놓인 장롱이라고 주장한다. 두 사람의 주장에는 90도의 차이가 있다. 아, 알겠어요. 갑자기 오하나가 외쳤다. 당신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무턱대고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슈조가 하는 수 없이 끌려가 보니 옷방이었다. 이거 틀림없이 이거예요. 오하나가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새로 산 양복장. 작년 말 임시수당에 예금 이자를 보태서 장만한 신식 양복장이다. 그런데 그게 대체 어찌 되었단 말이냐? 아시겠어요? 보세요. 이 문에 붙어있는 거울 말이에요. 이 문이 열려 있어서 마침 장지문의 구멍 앞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면의 장롱은 가려지고 엉뚱하게도 왼쪽 장롱이 비쳐서 정면에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아하, 양복장 문짝에 붙어있는 거울이 장지의 구멍 앞을 향해 45도 각도로 열려 있었다면 거울에 비친 왼쪽 장롱이 정면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겠다. 두 장롱은 생김새도 아주 비슷하니까 헷갈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더구나 어두침침한 전등불 아래였고 또 급히 서두르던 참이기도 했다. 내 착각이었나? 슈조는 충격을 받아 기운이 쑥 빠졌다. 남의 사진이라는,
다른 남자의 사진이라는 지일의 짐작은 터무니없는 착각일 뿐, 오하나가 슈조를 지독히도 사랑한 나머지 슈조의 사진에 입도 맞추고 끌어안기도 했던 것이라면 실수도 이런 실수가 없다. 덩실덩실 신바람을 냈어도 모자랄 판에 엉뚱하게 성질이나 부리다가 물릴 수도 없는 사표까지 썼으니 말이다. 자, 이렇게 되면 주객전도 상황이다. 단숨에 세력을 만회한 오하나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울기 시작했다. 관청을 그만두다니 내일부터 어쩔 생각이냐? 이 불경기에 곧바로 취직 자리가 나올 리도 없고, 그렇다고 놀고 먹을 처지도 아닌데 당신도 참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다. 당신은 내가 무라야마의 집에 들락거린다고 화를 내지만 그게 다 당신의 출세를 위한 것인데 누가 그런 집에 가고 싶어 가는 줄 아느냐? 남의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탓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데 이거야 원. 야마나 슈조, 지금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뿐 아니라 당장 입에 풀칠할 길이 막막했다. 질투란 할 것이 못 되는구나. 그는 사무치게 한탄했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 남자란 다소 음험해 보여도 근본은 어디까지나 어수룩하게 태어난 생물인 법이다. 그리고 여자란 겉으로는 세상 모르는 철부지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천성적인 음험함이 둥지를 틀고 있는 생물인 법이다. 이 오하나만 해도 이야기의 표면에 나타난 모습 그대로의 여자인지 아닌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만약 앞서 나온 거울 속임수가 그녀의 창작이었다면 어쩔 텐가? 그녀가 입을 맞추고 끌어안은 것이 역시 무라야마 과장의 사진이었다면 말이다. 그야 어찌 되었건 남자인 야마나 슈조는 그렇게까지 못된 의심을 할 정도로 음험하지는 않았다.